자, 오늘 정치데스크 스튜디오에 새로운 손님들이 좀 찾아주셨습니다. 정치부의 김민지 기자, 그리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 원장, 박종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하, 엉덩이 춤 논란. 아주 민망하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어제 한 행사에서 이 엉덩이 춤이 나와서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만나보시고요. 내용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우리가 여성 친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성 친화 정당을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으나 정작 장기자랑 때 저렇게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 엉덩이 춤을 춘 것이 과연 이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김민석 원장은 저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저 사실 뉴스는 봤는데 영상은 오늘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하십니까? 근데 예. 뭐 저걸 굳이 뭐 평가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들 황당하게 생각하겠죠. 우리 국민의 지금 이제 평균이라면. 그리고 아마도 한국당 당원의 상당한 분들이 예. 저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체의 수준이 저렇다. 뭐 이렇게 꼭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예.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 또 저렇게 저걸 보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회창 플러스 박근혜의 길로 진입했다.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는데 지금 고개를 쳐든 것이다. 김민석 원장께서는 박지원 의원의 저 황 대표를 평가한 저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이 있고 네. 나서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반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언론이 좌파에 의해서 장악됐다. 어허. 그래서 이런 걸 문제로 삼는다. 지금 채널 A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태도가 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난번에 뭐 청년 스펙 문제도 나왔지만 예. 이런 성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자체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문제죠. 정치라는 게 결국 삶에 기반해서 시대와 맞춰가는 건데 시대 흐름과도 못 맞추고 삶에서도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예. 오만함, 지금 박지원 대표는 오만함을 지적하신 건데 오만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치의 기본인 이 삶과 시대에 대해서 너무 유리돼 있다. 아하, 예.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라북도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뭐 잡종, 뒤기 뭐 이렇게 발언해서 지금 이제 엄청난 파문을 좀 일으켰는데요.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헌율 논란의 당사자죠. 익산시장 목소리 잠깐 듣고요. 내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본안에게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거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제 뜻이 그렇게 아니었지만은 와전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의 상처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당신은 자료 없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아니요, 강요하지 마세요. 이미 하셨으니까. 대답하세요.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정원율 익산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정 시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하나 듣고 오실까요? 그래서 이 발언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이주 배경 아동들을 심하게 시민들을 모독한 모독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시정 자리 안 돼 있는 거를 사퇴하세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사퇴하세요! 네,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외국인 방송인 1세대죠. 이다도시 방송인 이다도시 씨도 한마디 했군요. SNS에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다문화 자녀들이 잡종이라고요? 멍청하고 슬픕니다. 라는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본인도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보고 마음에 참담한 심경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민성 원장님, 이 정도 사안이면 정원율 익산시장 아까도 뭐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 시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퇴 정도 해야 된다는 사안 정도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 정도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퇴할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사퇴할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제 사실은 워낙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참에 우리 사회 또 우리들의 인식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도 아침에 동네 이렇게 걷는데 그걸 봤어요. 어. 천주교에서 운영 저희 동네 센터인데 상어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 신길동인데 밤동산이라는 데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제가 다문화하고 상어문화를 비교해서 봤더니 다문화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조금 그분들이 한국을 잘 알아라라는 관점이 좀 있는 거고 예. 상어문화는 한국에 사는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온 분들을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근데 저것은 그런 진화나 현실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완전히 구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결국 다음 선거에서 평가가 되고 심판을 받겠지만 사실은 국민 소환제, 주민 소환제가 있다면 정말 물러나야 되는 수준의 문제. 물러나야 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시죠. 네, 난 행정부형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 한마디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하나 보시고요. 조국 민정수석 얘기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 수석은 이 구체적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적을 혁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을 수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자, 김민지 기자, 어쨌든 이 조국 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어떤 인사 참사의 문제,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영전을 하다니 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조국 입각에 관한 한국당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검증 실패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 아닙니까? 정말 민정을 잘못해온 그런 분인데 책임을 져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남자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청와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개인 신상 정보가
적폐청산을 이유로 탈탈 털리기. 자, 이런 야당의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선 저는 지금 상당 정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요? 왜냐하면 예. 아니 저게 기자가 13일 날 저 국회의원 나가셔야죠 하니까 나는 행정부역인간이라고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 안 나오고 민정수석 하겠다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일단은 출발 자체가 틀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첫째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걸 가지고 막 확대해가지고 첫째 언론의 오버가 문제고요. 두 번째로 저걸 가지고서 조국에 대해서 막 논란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국을 띄우는 게 아니라 여기 야당이 조국을 무슨 대선 주자 만들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그렇고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진도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그런데 가설을 해본다면 그럼 조국 가령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01년도인가요?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이나 다 대통령 비서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 사람이 검찰 중립성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조국 수석이 법적 하자, 정치적 하자, 도덕적 하자가 없다면 장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 생각이 나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한 연초인가요? 한참 조국 수석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청문회 열어가지고 예. 국회로 불렀는데 결국은 재미 못 봤다는 평가가 중론이었잖아요. 아, 문영희 때? 그때 문영희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망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냉정하게 본다면 법적, 도덕적, 정치적 하자가 없다면 가령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등장해서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하고 중립적으로 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권력기관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쪽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조국을 대권주자로 띄워주고 싶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당에서 보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게다가 저는 지금 일단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보잖아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증 자체를 부인하진 않고 그러니까 조국 예.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13일 날 조국이 그에 대해서 답하면서 내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는 건 틀린 거죠. 틀린 네. 얘기를 갖고 비판하는 건 무리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민석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이제 지금 가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행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그 전에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을 경우에 따라 누구든지 간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왜? 둘 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니까. 예. 이런 일관성을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 그건 대통령 인사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예. 다만 대통령이 검경 관계 조정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과제로 삼는다면 예.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 얘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검찰 조직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MB 정권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권재진 장관은 서울고검장과 대검차장까지 해서 조직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MB하고 뭐 그렇게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지만 그게 맞춰오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부터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이 코드를 맞추고 뭐 사상이나 철학에 대한 이걸 호흡을 맞춘 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더 야당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검사를 했던 분들 또는 판사를 했던 분들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조국 수석이 된다. 네.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인사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제 제기했던 나경원 대표가 국회 운영에서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못 객관화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정치적 시비로 몰아갈 것이 아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북한 목선 얘기 좀 해볼까요? 근데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 온 선언 미스터리 두 번째.
오징어를 잡았다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물이 깨끗하다. 자, 김민지 기자. 실제로 그물이 깨끗했답니까?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뭐 그렇다는 건데요.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또 오랜 수일 동안 바다를 떠내려오기 위해서는 그럼 기름은 어떻게 구했냐라는 질문에 오징어 잡이를 해서 중국 배에 팔고 대신 기름을 받았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목선을 좀 살펴보면 그물은 단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새 그물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잡이를 한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는 건데요. 실제 그렇군요. 목격자의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물이 있었어요. 네. 그물.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낚시할 때 쓰는 이 실 있죠, 경심. 네. 그 그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딱 그랬습니다. 이건 위장이다. 그냥 이제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징어를 잡으면 네. 그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이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오징어를 너무도 깨끗하다. 그냥 위장이라고 딱 말씀하시네. 우선 이제 복장에서 딱 튀어나왔어요. 자, 오징어를 잡았다는데 그물은 정작 보니 깨끗했다. 오징어를 잡았으면 먹물도 튀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김윤석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좀 계속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도도 좀 이상하다, 뭐 그물도 이상하다, 네. 또 뭐 단추, 옷도 이상하다. 지금 뭐 이런저런 게 궁금하고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보면은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한 점을? 7개든 8개든 9개든 즉.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아까 뭐 언론 얘기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그 26일, 13일 오보한 경우도 있어서 하나의 전 보도를 갖고 뭐 단정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목격자를 보면서 몇 분이 얘기한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술도 여러분의 얘기를 종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결국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보면 저 문제를 포함해서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확인해서 걸러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조사하고 지금 나경원 대표 저희 가서 보니까 저기 계신데 빨리 국회 들어와서 아까 국정수석 청문회 말씀하셨는데 아니 청문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임위에서 빨리 했으면 이미 일주일 전에 끝난 문제를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목선과 관련해서요. 뭐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어떤 미스터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 선원 2명만 송환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왜 4명이 왔는데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2명은 우리 남한에 남았다. 근데 그 북한에 보낸 2명도 뭔가 이 조사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북한으로 보내줬다. 조사를 2시간만 달랑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김민석 원장님, 저런 지금 저 미스터리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 어떻게 보세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조사하고요. 더 조사하고 더 국회에서 토론하고 국민이 궁금한 것은 철저하게 더 클리어하는 것이 좋죠. 저는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그러면 아니 뭐 그 국정조사는 그 다음 단계고요. 아니,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지금 자꾸 국정조사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에서요 짚고요. 예. 해서 안 되면 국정조사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이번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광화문 천막전쟁. 자, 김민지 기자. 광화문 광장. 저희 채널A 바로 사업 앞이죠. 이 광화문 광장. 지금 시각 5시 25분인데요. 잠깐 보여주시겠다고요? 우리 PD가 또 이 광화문 광장을 비춰준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영상. 예, 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면 지금 이 시각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천막이 쳐져 있고요. 우리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이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으니까 우리공화당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천막을 뜯어냈죠. 서울시가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근데 우리공화당이 10개 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그
철거 시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차로 친 더 많이 늘어난 천막에 대해서 서울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하. 불응할 경우에 바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2차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공화당 측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또 조원진 공동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날 박원순 시장은 고맙게도 많은 언론에 누가 오늘 것이다 100억 정도의 홍보를 했다. 그 정도 되면 땡큐 아닙니까? 한마디 해줄까요? 땡큐 원.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감유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이 잘못하면 그럼 손해배상은 서울시장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공화당도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서로 좀 손해볼 게 없다. 뭐 이런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공화당 이게 참 입에 안 붙었는데 우리공화당 공화당이 지금 결국은 애국, 보수, 반공 뭐 이런 거 정당이잖아요. 네. 주장이. 근데 저는 욕하면서 담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하면서 담는다. 공화당 하는 짓이 실제로 그렇게 욕하는 공산당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결국 공산당이네. 결국 극단주의인데 의회민주주의나 법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주장이 있으면 의회민주주의나 법치의 틀내에서 해야죠. 근데 지금 그냥 계속 법을 어긴다? 저런 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물론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이 소수고 지지율이 낮고 또 총선에서 그렇게 막 크게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그래도 지금 제1야당이고 중심부에 있었던 저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런 데서 선을 딱 그어줘야죠. 아, 한국당이 나서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 사실 과거에 패스트트랙 그때 막 국회가 난장판이 된 것도 법으로 과반수하는 게 안 돼서 정치로 풀자고 3분의 1로 한 거 선진화법을 그걸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회를 완전 폭력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애국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의회주의나 법치는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 대한애국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 등을 생각해서 자진 철거를 논의하고 있다. 글쎄요.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쳤다, 걷었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이 극우 보수에서 합리적 보수로 좀 변해가는 과정입니까? 예. 하여간 어떤 이유로도 저렇게 하시는 거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극단주의가 아닌 좋은 정상적 보수 정치, 좋은 정상적 보수가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한미 공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피난민의 아들로 내려와서 공수부대 출신인 대통령한테 지금 뭐 한미 동맹이 어떠니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쪽에서 뭐 좌파가 어떠니 시비 거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보고요.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 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좌우를 떠나서 저희가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천막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